오늘은 집에서 피부가 하얘지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피부과 오셔서 레이저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시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여의치 않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다행인 건 피부과 오지 않고도 얼굴이 하얘지는 방법들이 있다는 건데요. 그 비밀들을 소개해드릴 뿐만 아니라 미백 제품을 고르는 꿀팁,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피부가 어두워지는 과정을 알면 그 5가지 방법이 어느 단계에 작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들을 만들어내라는 신호가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멜라닌이 만들어집니다. 자외선으로 인해 티로시나아제 효소가 활성이 되면 티로신이 산화 과정을 거쳐서 멜라닌이 합성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멜라닌이 옆에 있는 각질 세포로 전달이 되고요. 이 멜라닌이 평생 우리 피부에 박혀 있는 게 아니죠. 멜라닌을 머금은 각질 세포들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한 달 주기로 탈락하게 되는데요. 이때 멜라닌들도 함께 탈락하면서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5가지 비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피부가 하얘지는 첫 번째 방법은 선크림입니다. 너무 식상한 얘기여서 영상을 끄거나 앞으로 돌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만 들어주세요. 선크림은 가장 첫 번째 신호인 자외선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성벽이 적군을 한번 걸러줘야 병사들이 수월하게 싸울 수 있잖아요. 병사들은 한 번에 싸울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만약 성벽이 없다면 사방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선크림이 그 성벽 역할이라 보시면 돼요. 선크림이 자외선을 한번 걸러줘야 우리가 쓰는 미백 제품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선크림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시고 다른 방법들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발림성도 좋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본인에게 편한 것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선크림 바르라고 말씀 안 드려요. 저도 답답해서 못 바르거든요. 밖에 30분 이상 나갈 일이 있다 하시면 꼭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벽을 쌓았어요. 그래도 적군 일부는 성벽을 뚫고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번째 단계, 멜라닌 합성 과정을 막아주면 됩니다. 그리하여 얼굴 하얘지는 두 번째 비법은 비타민C, 세 번째 비법은 글루타치온입니다.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은 아주 유명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멜라닌이 합성되는 과정이 바로 산화 과정인데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과정을 통해서 티로시나아제를 억제합니다. 티로시나아제가 활성이 안 되면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미백 제품 비타민C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크게는 화장품으로 바르는 방법이 있고 영양제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르는 화장품으로는 다시 크게 순수 비타민C와 비타민C 유도체로 나눠지는데요. 순수 비타민C는 효과가 큰 대신 자극감이 있어서 사용이 불편할 수 있는데 비타민C 유도체는 순수 비타민C보다는 다소 효과가 떨어지지만 자극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증한 미백 성분 중에 에칠 아스코빌 에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아스코빌 테트라소 팔미테이트가 바로 이 비타민C 유도체입니다. 이처럼 아스코빌이 들어간 성분들은 모두 비타민C 유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비타민C 화장품을 찾을 때 순수 비타민C로 검색하시거나 아스코빌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비타민C 유도체로 먼저 써본 다음에 순수 비타민C를 써보시고요. 나는 꼭 순수 비타민C를 써봐야겠다 하시면 정말 소량씩 시도해보세요. 자, 먹는 비타민C는 아무 약국 가셔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도 비타민C가 있지만요. 피부까지 영향을 미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서 추가로 드셔야 합니다. 용량은 하루에 2000에서 3000mg 드시면 되고 그 이상으로 드셔도 되긴 합니다만 처음에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 하루 한 알씩 먹다가 조금씩 늘려보세요. 피부에 미백 효과만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의 젊음과 직결된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부가 건강해집니다. 선생님, 저는 비타민C를 바르는데 먹기도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둘 다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장품은 해당 부위에만 작용을 하고 먹는 것은 이제 전신에 작용하는데요. 화장품으로 피부 위에서 보호를 하고 영양제로 피부 아래에서도 보호를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요. 특히 비타민C 영양제는 피로 회복이라든지 감기에도 잘 안 걸리는 등 건강에도 큰 이득이 있으니까요.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항산화 성분으로는
글루타치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독성을 낮춰주고 건강하게 만드는 물질인데요. 이 친구 역시 티로시나아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멜라닌 합성을 막아줍니다. 비욘세 주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주사 성분이 글루타치온입니다. 이걸 주사로 맞으면 바로 혈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내 농도가 높아지지만요. 우리가 체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며칠에 한 번씩 맞아야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주사보다 흡수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체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영양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글루타치온 영양제는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있는데요. 크게 환원형, 리포조말형, 아세틸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정도는 환원형, 리포조말형, 아세틸형 순으로 나열할 수 있겠고 가격도 환원형, 리포조말형, 아세틸형 순으로 비쌉니다. 하지만 아세틸형이 정말로 흡수율이 높은가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가성비가 중요하다 하시면 환원형을 드시고 나는 좀 비싸더라도 흡수율이 높은 게 중요하다 하시면 리포조말형을 추천드립니다. 자, 드디어 네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인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 세포에서 합성된 멜라닌들을 옆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각질 세포들의 멜라닌 색소 함량이 떨어지면 피부가 밝아 보이겠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미백 효과뿐만 아니라 진정, 보습, 피부 장벽 강화에도 효과 있는 만능 성분입니다. 다른 미백 성분들은 빛 또는 공기에 취약한 반면에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상당히 안정적인 성분이어서 많은 기능성 화장품들에 포함되어 있어요. 구매하실 때 주의 깊게 보실 것은 농도인데요. 시중에 2에서 5% 정도가 가장 많고 이 정도 농도로도 나이아신아마이드의 효능에 대한 여러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0%, 20%짜리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10%가 넘어가는 경우 보습제와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바로 레티노이드 연고 바르기입니다. 이미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옆까지 다 퍼진 상태예요.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각질 세포들을 탈락시키자 이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성분이 레티노이드, 즉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레티노이드 연고는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방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레티노이드 연고보다 덜 자극적인 비타민 A 성분으로 레티놀과 레티날이 있습니다. 레티놀과 레티날은 화장품 성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피부는 민감한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레티놀 또는 레티날 제품들을 써보시고 큰 자극이 없다면 레티노이드 연고를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효과는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좋지만요. 자극감 역시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는 선크림으로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비타민C를 섭취하거나 도포를 하고 세 번째는 글루타치온을 섭취합니다. 네 번째,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발라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다섯째, 레티노이드 연고로 각질 세포들을 빠르게 탈락시킵니다. 제품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선크림으로 순정 선크림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선크림이 떨어지는 걸 좀 싫어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사두고 좀 쟁여놓는 편입니다. 저는 유기자차를 바르면 눈이 너무 시려서 그날 컨디션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항상 무기자차를 선택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백타 현상이 있지만 발림성이 좋아서 데일리로 부담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굴이랑 목이 하얀 편이고 여기 팔이 좀 까만 편인데 가장 큰 이유가 선크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C는 바르는 화장품으로는 닥터 디퍼런트의 순수 비타민C 앰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수 비타민C는 자극이 커서 제가 매일 바르지는 않는데요. 제가 아이들이랑 놀러 나갈 때, 즉 마음 먹고 야외에 오래 있어야 할 때 발라줍니다. 비타민C를 바르고 보습제를 바른 다음 선크림을 바르고 저는 외출을 해요. 먹는 비타민은 저는 유재석씨 비타민이라고 해서 고려온단고 먹고 있어요. 저는 비타민C의 경우 이제 제품을 골라서 먹기보다는 눈에 띄는 아무 제품을 골라 먹습니다. 저는 하루에 4,000mg을 먹고 있기 때문에 하루 2알씩 2번 먹고 있는데요. 맛이 시기도 하고 한 번에 2알씩이나 복용해야 돼서 먹을 때 눈을 탁 감고 먹는데 먹는 날이랑 안 먹는 날 컨디션 차이가 커서 포기할 수 없는 영양제랍니다. 더불어 이 미백 효과도 있으니까요.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글루타치온은 이 닥터나우 걸로 먹고 있습니다. 용량은 하루 순수 글루타치온으로 300에서 500mg 먹으면 돼서 저는 이 제품을 하루에 한 알씩 먹고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직구 제품과 국내 제품을 비교했을 때
한 알에 순수 글루타치온 함량이 직구 제품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직구에서 먹는 편입니다. 자, 네 번째, 원싱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의 다른 성분 없이 나이아신아마이드만 딱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장품을 많이 바르는 것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수 원료만 있는 제품들을 다른 제품들과 배합해서 쓰는 편입니다. 원식 나이아신아마이드는 10%로 비교적 고농도에 속해 있어서 보습제에 소량 섞어서 도포하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을 오래 한 날 또는 피부에 진정이 필요한 날 이럴 때 발라주면 피부 촉촉함이 오래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레티노이드 연고로는 이 아크리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레티노이드 연고 사랑은 알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게 미백 효과뿐만 아니라 광노와 미세주름 예방에 가장 효과 있는 홈케어 연고여서 매일 밤 자기 전에 보습제와 섞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 75g 한 통에 1년 사용이 가능하고 가격은 약 75,000원 정도 하니까요.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햇빛이 강해지고 해가 길어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잘 참고하셔서 미백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미백 화장품도 잘 고르셔서 선크림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